서울 외곽의 한적한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던 박만수 할아버지께서는 70을 넘기시고 홀로 된 지 벌써 15년이 다 되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내분이 세상을 떠나신 후로는 말벗 한 명 없이 TV와 신문이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늘 같으셨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화분에 물을 주시고 점심이면 근처 시장에서 사오신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저녁이면 소파에 앉아 졸음이 올 때까지 드라마를 보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찾아오시는 아들 박재훈 씨조차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비추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나 아드님이 아닐까 하고 받으셨지만 늘 보험 권유 전화나 광고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노년층 모임 안내 전단지를 받게 되셨습니다. 함께 웃는 노년 행복한 삶이라는 문구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에이, 이런 데 가봤자 별거 있겠나? 할아버지께서는 중얼거리셨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외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결심하신 듯 옷장을 여셨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 강당에는 낯선 얼굴들이 옹기종기 모여 계셨습니다. 회색빛 머리칼과 주름진 얼굴들, 다들 외로움이 묻어나는 눈빛이셨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복지관 자원봉사자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으신 할아버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혼자 오셨나요? 낯익은 듯한 목소리에 고개를 드시자 산뜻한 분홍색 카디건을 입은 여인이 다정히 웃으며 서 계셨습니다. 예, 처음 와봤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좀 낯설어서요. 할아버지께서는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적적한지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곤조곤 부드러웠습니다. 이름이 박영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 동네에 살면서 자주 복지관에 들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숙 씨는 틈날 때마다 할아버지께 전화를 거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좋던데 바람이라도 쐬러 가실래요? 혼자 계시면 우울해지실까 봐요. 제가 밥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의심도 하셨습니다.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영숙 씨의 살가운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 할아버지의 의심은 조금씩 녹아내리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어느 날 복지관 옆 벤치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앉아있던 영숙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거든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손등에 스치는 영숙 씨의 손길이 따뜻하셨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 할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가진 건 없어요. 하지만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크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한참을 뒤척이셨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다. 재훈이는 뭐라고 할까? 괜한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머리를 저으셨습니다. 아들은 늘 바쁘다며 전화 한 통에도 힘들어했으니까요. 이제는 남은 생을 나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며칠 뒤 할아버지는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영숙 씨와 마주 앉으셨습니다. 그녀는 작은 케이크를 내밀며 웃으셨습니다. 오늘도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께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참 좋아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컵을 드셨습니다. 영숙 씨, 나도 혼자가 힘들었소. 함께라면 나도 괜찮을 것 같소. 그 말씀에 영숙 씨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봄볕이 스며드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지관 모임 이후로 영숙 씨와의 연락이 잦아지셨습니다. 그녀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따뜻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던데 바닷바람이라도 쐬시러 가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다정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한동안 가슴이 따뜻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의심도 드셨습니다. 괜히 나를 속여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꾸밈이 없으셨습니다. 반찬이며 손수 짠 스웨터까지 정성껏 챙겨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괜히 눈가가 시큰해지셨습니다. 혼자 지내시려면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기실 텐데요. 제가 해온 반찬이라도 드셔보세요.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영숙 씨는 그렇게 할아버지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만나자 작은 손가방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혼자 계시는 거 너무 힘드시죠? 저도 사실은 늘 외로웠어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 보이셨습니다.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는 괜히 가슴이 벅차오르셨습니다. 늙어서도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게 새삼 놀랍고도 고마우셨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침대맡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드셨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외로운 줄 알았으면 나 좀 더 일찍 마음을 다잡았을 텐데.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영숙 씨는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한 손에는 직접 담근 반찬이 한가득 담긴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적적해 보여서요. 제가 청소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이런 것까지 뭐하러. 영숙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그녀의 그 말에 할아버지는 가슴이 저릿해지셨습니다. 이 나이에 내 편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이었나 싶으셨습니다. 며칠 후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법적으로도 보호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어려운 일 생기시면 제가 대신 챙길 수도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주저하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이 나이에 혼인신고까지 하라는 건가? 영숙 씨는 그의 손을 잡으며 환히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녀의 눈빛에는 맑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들 녀석은 바쁘다고 전화 한 통도 힘들어하고 친구들도 다들 떠나가고 이젠 내 인생 좀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구나. 며칠 후 할아버지는 동사무소를 찾아가셨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에게 혼인신고서 양식을 받아 적으며 마음이 묘하게 떨리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혼인신고냐? 하지만 이제라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면 그게 내 남은 삶의 의미 아니겠는가?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영숙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씨, 내 마음 정했소. 같이 혼인신고하러 갑시다. 영숙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에 마음이 놓이셨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이 사람 손잡고 살아도 괜찮겠지. 그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길을 향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숙 씨가 집으로 들어온 뒤 할아버지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셨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는 따뜻한 국이 올랐고 거실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할아버지를 살뜰히 챙겨드리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이 집은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예요. 제가 선생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그녀의 다정한 말에 할아버지는 마음 한구석이 놓이셨습니다. 고맙소. 혼자 살다 보니 적적했는데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하구려.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외로움은 저한테 맡기세요. 선생님께서 외로워하시는 일 없게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영숙 씨의 손길은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통장은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사기도 많고 제가 맡아야 안심이 되죠. 할아버지는 처음엔 멋쩍은 듯 웃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내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그런 건 내가 챙기겠네. 영숙 씨는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지난번에도 약속 잊으셔서 저를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관리해드리면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왠지 서늘하게 들리셨습니다. 며칠 뒤에는 보험증서와 도장까지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런 건 금고에 안전하게 넣어둬야 해요. 제가 다 정리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셨습니다. 그건 좀. 영숙 씨는 금세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안 가세요. 선생님, 제가 가족인데 선생님 걱정하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할아버지는 더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며칠 후 아들 재훈 씨가 오랜만에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연락도 안 되시고 걱정돼서 왔어요. 할아버지는 반가워서 재훈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오랜만에 오니까 참 좋구나. 하지만 거실 한쪽에서 영숙 씨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드님, 선생님이 요즘 많이 피곤해 하셔서요. 전화도 제가 대신 받아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이상한 전화 오면 곤란하시잖아요. 재훈 씨는 놀란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 진짜예요. 할아버지는 순간 당황하여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에이, 아니다. 괜찮다. 영숙 씨가 다 챙겨주니까. 그 말에 재훈 씨의 눈빛에는 답답함이 번져갔습니다. 영숙 씨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랑 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드님,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녀의 말에 재훈 씨는 고개를 돌리며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선택이 맞는 걸까? 방 안에는 영숙 씨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집안의 공기가 더욱 답답하게 느껴지셨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마디 말에도 밝게 웃어주시던 영숙 씨였는데 요즘엔 웃음 대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표정이 자주 보였습니다. 선생님, 통장 말씀인데요. 제가 관리해드린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돈이 자꾸 여기저기로 빠져나가니까 제가 직접 다 관리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손을 가만히 떨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한데 그걸 왜 자네가 챙겨야 하나? 영숙 씨는 웃음기를 서서히 지우며 말투를 낮추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중요한 약속을 잊으셔서 저를 한참이나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관리해드려야 선생님께서도 편안하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할아버지는 그 안에 서늘한 기운을 느끼셨습니다. 며칠 후 영숙 씨는 식탁에 앉아 서류를 뒤적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보험증서랑 도장도 제가 한꺼번에 챙겨둘게요. 혹시나 무슨 일 생기시면 제가 바로 처리해드릴 수 있도록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영숙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한층 서늘한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가족처럼 모시는데 그 정도는 맡겨주셔야죠. 그녀의 말에 할아버지는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셨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아들 재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고 휴대폰을 열어보니 저장된 연락처들이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영숙 씨, 이거 왜 연락처가 다 없어졌나? 영숙 씨는 식탁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사기 전화가 너무 많아서요. 혹시라도 잘못 연락하셔서 곤란하실까봐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이제는 제가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할아버지는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의존해야 하나? 그날 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쉽게 믿어버린 걸까?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불어오자 할아버지는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 해야겠구나. 며칠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더 이상 영숙 씨의 손길이 편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확인하셨지만 연락처가 모두 지워져 있고 걸려오는 전화도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마음이 강하게 드셨습니다. 그날 오후 어렵게 결심한 할아버지는 집안에서 몰래 재훈 씨의 번호를 눌러보셨습니다. 재훈아, 아버지다. 집에 좀 와줄 수 있겠니? 재훈 씨는 놀란 듯 곧장 달려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재훈아, 내가 좀 알아봐 주렴. 영숙 씨가 내 통장도 도장도 다 챙겨갔고 친구들 연락처도 다 사라졌단다. 재훈 씨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때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영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무슨 이야기 나누고 계셨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할아버지는 그 말에 오히려 한기가 서렸습니다. 영숙 씨, 재훈이가 나 좀 도와주겠다고 해서 불렀네. 영숙 씨는 눈가가 살짝 떨리더니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재훈 씨가 오셔서 괜히 선생님 마음만 복잡해지면 어떡해요. 그녀의 말에 할아버지는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똑바로 영숙 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실 거예요. 모든 통장과 도장도 다시 아버지 손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영숙 씨의 얼굴이 굳으셨습니다. 선생님, 재훈 씨가 왜 이렇게 예민하신 거예요? 제가 선생님 위해서 한 건데 왜 이렇게 저를 못 믿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날선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영숙 씨, 나도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재훈 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재훈아, 이제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며칠이 흐르자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망설이실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셨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찾으려 했을 때 이미 사라진 뒤였고 재훈 씨에게 도움을 청한 이후에도 영숙 씨는 여전히 집안을 장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살갑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로 숨겨진 의도가 느껴져 할아버지는 가슴이 서늘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숙 씨는 식탁 위에 앉아 무언가를 메모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가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내일 은행에 가서 서류 좀 정리하려고요. 이번 기회에 명의도 깔끔하게 제 앞으로 옮겨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야 무슨 일 있어도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마음속에서 뭔가가 철렁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드셨습니다. 영숙 씨,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요? 영숙 씨는 잠시 웃음을 멈추시더니 한층 날선 표정으로 바뀌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왜 못 믿으세요? 제가 다 챙겨드리면 선생님은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할아버지는 그 안에서 차가운 통제의 기운을 느끼셨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쉽게 믿은 건가? 이렇게까지 당할 줄은 몰랐네. 그때 재훈 씨가 작은 목소리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 다 준비됐어요. 내일 은행 가시는 척하면서 영숙 씨에게 시간을 벌어두세요. 그동안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재훈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다음 날 아침 거실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듯한 웃음을 띤 영숙 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은행 가실 준비 되셨어요. 다 챙겨놨으니까 저만 믿으세요. 할아버지는 서류를 챙겨들고 잠시 재훈 씨를 향해 시선을 보내셨습니다. 재훈 씨는 눈빛으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달라져야겠구나.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영숙 씨가 웃음을 머금으며 할아버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선생님 가시죠. 은행에서 명예 변경까지 한 번에 다 끝내버리면 선생님도 속이 편하시잖아요. 할아버지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차갑게 식어버린 그 미소가 이제는 전혀 달갑게 느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웃는 얼굴 뒤에 숨긴 칼날도 보이는구나. 그날 할아버지는 재훈 씨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결연한 마음으로 문을 나서셨습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재훈 씨와 함께 은행에 도착하셨습니다. 영숙 씨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듯 다정한 척하며 은행 안으로 들어서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다 준비해뒀으니까요.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선생님께서도 편안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으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깨닫겠구나. 은행 안 상담 창구에는 이미 재훈 씨가 변호사와 함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재훈 씨가 다가오시더니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모든 증거 다 준비됐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영숙 씨는 잠시 표정이 굳으시더니 이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위해서 애쓰는데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영숙 씨, 이제는 그만하시오.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내줬네. 그 순간 변호사가 은행 직원에게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재산 편취와 관련된 내역이 다 있습니다. 영숙 씨가 선생님께 재산 명의를 모두 넘기라고 압박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놀란 눈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숙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선생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선생님을 위해서 그랬어요. 선생님 없으면 저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한테 속은 게 내 잘못이지.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다. 재훈 씨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경찰에도 바로 연락하시죠. 은행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두 손을 떨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를 믿으셔야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모아 가슴께에 얹으셨습니다. 이제 믿음은 여기까지로 충분하네. 그 말과 함께 할아버지는 재훈 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은행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엔 이제서야 얹혀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드셨습니다. 며칠 뒤 영숙 씨는 경찰 조사실로 소환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경찰서 대기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재훈 씨가 옆에 앉아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영숙 씨가 아버지께 한 일은 모두 밝혀졌어요. 아버지는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구나. 조사실 문이 열리자 영숙 씨가 경찰관의 안내를 받으며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허공을 떠도는 듯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저를 이렇게까지 만드실 거예요. 저는 선생님 없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